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자율주행 챌린지 같은 게 있어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챌린지.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론 수업이라서 실습까지 병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원한다면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알고리즘을 배우잖아. 그거를 이제 접목해가지고 그 관련 분야에 있는 챌린지 같은 데 나가서 써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그 같이 CS 멤버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그런 챌린지, 네이버 챌린지도 나가보고요. 자율주행 챌린지 같은 데도 학생들이 나가고 그때 쓰는 알고리즘들은 여기서 보는 알고리즘들이에요. 그거를 조금 조합할 수 있고 지금은 개별적으로 하나 이렇게 배우는데 알고리즘은 나도 여러분들만 할 때 배울 때는 저 문제에만 저 알고리즘을 딱 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 실제로. 그래서 다른 문제에 내가 배우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것이 꽤나 어렵게 느껴졌는데 내가 이제 알고리즘을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은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전략, 스트래티지. 그래서 전략이라서 내가 뭔가를 배웠잖아, A, B, C, D를 배웠잖아, A 플러스 B를 할 수도 있어. A 위에 C를 얹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고리즘을 각각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얘들을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하이브리드로 섞기도 하고 조화롭게 여러 개를 병렬 배치해서 모팅 받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앙상블이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은 되게 내가 전략적으로 조합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초반에 우리가 AI를 배울 때는 알고리즘이 뭔지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는데 이 배워가는 능력적인 것들이 사실은 충분히 조합 가능한 것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챌린지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면 나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이렇게 알고리즘을 배웠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길을 많은 시간과 노력과 지능과 돈을 퍼부어서 계산해 낼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배웠고 그러한 클래시컬한 서치를 조금 넘어서서 이제는 그렇게 완전하게 다 뒤져보면 나도 최근에 컴퓨터를 사는데 이제 한 1,000만, 2,000만 원 정도는 기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계산량이 높은 이런 걸 하려면은 이 학부생 수준에서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클래시컬 서치를 넘어서서 로컬 서치로 이제 넘어왔고 그 중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 테마가 힐 클라이밍이라는 테크닉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힐 클라이밍으로 다 뒤져보지 않고 핵심적인 어떤 매저를 만들어서 몇 개만 뒤져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배웠었어요. 오늘은 힐 클라이밍을 조금 더 나가도록 하고 재밌는 걸 할 거예요. Simulated Learning이라는 알고리즘을 또 할 겁니다. Simulated Learning은 한국말로는 당금질, 당금질 당금질법이에요. 나도 이거를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이런 당금질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테크니컬리 프로그래밍적으로는 SAI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이렇게 진행할 텐데 우리는 기존의 이런 알고리즘들을 초록색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들을 살펴보았고 조금 더 가볍고 싼데 시간은 빠르지만 성능을 완전 최적을 보장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로컬 서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힐 클라이밍은 여러분들이 다루는 문제에 최종적인 최대값 최소값을 찾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학의 많은 문제는 나중에 모델링 해보면 최적화 문제예요. 제일 최소값을 찾거나 에러가 제일 낮은 거. 그래서 에러가 제일 낮은 거를 찾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찾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힐 클라이밍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최종 찾고자 하는 저 에러 분포율 혹은 찾고자 하는 목표가 오른쪽 그림처럼 명확하다면 바로 글로벌 옵티마를 찾으면 돼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이 오른쪽 그림을 모른다. 어디에 글로벌 옵티마가 있고 어디에 로컬 옵티마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딱 그 상황과 똑같아요. 내가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어딘가에서 멈춰야 돼요. 딱 그 상황.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은 그러한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다. 수치 해석도 그래서 배우는 거죠. 수치 해석도 최대 최소값으로 수치적인 방법으로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가는데 내가 그것이 정답이 어디 있는지 딱 알면 좋아요. x 스퀘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로그 x 곱하기 사인 x로 시뮬레이션이 되게 되면 어디에 정답이 있는지 먼저 생각했을 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힐 앤 밸리를 여행하다가 어딘가 피크 쪽에서 멈춰야 된다. 그게 최적의 답이다라고 내가 예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AQ 문제를 정답으로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힐 클라이밍 알고리즘을 써봐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서로 파이팅하는 서로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줄여들도록 그렇게 이제 힐 클라이밍을 해야 되는데 힐 클라이밍은 내가 여기가 장님이 고기를 만지다가 여기가 엉덩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높은 데인 것 같은데 생각하면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 힐 클라이밍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거를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오리지널 힐 클라이밍은 어떻게 하냐? 나보다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멈춰야 돼. 그렇기 때문에 탐색 타임이 정말 짧았잖아요. 한 3-4번만 하면 딱 멈추게 돼 있었죠. 그래서 0.1초? 피코 세컨드? 이런 수준에서 길을 딱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힐 클라이밍을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제 힐 클라이밍 알고리즘의 문제는 당연히 내가 그것이 그 최대값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멈추게 되는데 그게 로컬 옵티마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코끼리를 다 만져봐야지 어디가 제일 높은지 알잖아. 그런데 내 주변에 몇 개만 4스텝 정도만 변경 만져보고 끝나면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최저값이다 옵티마라고 딱 짜졌지만 그 값이 진짜 글로벌 옵티마 최고의 좋은 값일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맥스마나 리치나 프레추와 같은 어떠한 평평한 부분에 멈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로컬 옵티마에 갇힌다라고 하거든요. 트랩. 그래서 한 4스텝 정도만에 답을 딱 찾더라. 뭔가를 찾긴 찾더라. 그런데 문제는 정답을 찾는 율이 로컬 옵티마에 갇히는 거, get stuck 한다는 게 로컬 옵티마에 갇힌다는 뜻이거든요. get stuck 하는 확률이 한 86% 정도 되고 정답을 찾을 확률은 한 15%. 그런데 놀라운 거는 4스텝 만에 정답을 찾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10번을 시도하는데 한 번은 제일 짧은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노력 대비 성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2천만 원 컴퓨터를 안 쓰고도 10번에 한 번은 정답을 찾을 수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알고리즘을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힐 클라이밍 석세스를 13%에서 94%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10번에 한 번에서 10번에 9번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더라. 물론 로컬 옵티마일 수는 있어요. 정답을 찾는데 나중에 못 찾게 되는 그런 케이스나 이런 것들 로컬 옵티마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0번에 한 번은.
그게 무언가를 사이드웨이 무브를 허용해주면 가능하더라.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힐클라이밍 안에다가 다른 전략을 살짝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능이 10%에서 90%까지 올라간다. 그런 것들이 iterated, random start hill climbing 같은 게 이제 오늘 내가 첫 번째 아이템으로 얘기했던 iterated hill climbing. 이게 여러분들이 통상 생각하는 hill climbing. 언덕을 돌려면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언덕을 만날 때까지는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길 찾는 과정이 반복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시저를 허용하는 것이 요 마지막 힐 클라이밍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10%에서 9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뮬레이티드 어널링도 그러한 사이드웨이 무브 중에 하나예요. 스토캐스틱 힐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시뮬레이티드 어널링을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전략으로 가면서 스토캐스틱 힐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것도 부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힐 클라이밍이 익숙하니까 우리가 iterated hill climber를 보도록 할게요. 힐 클라이밍은 요 안에서 한 번에서 끝나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힐 클라이밍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힐 클라이밍 알고리즘이 있죠. 그게 여기에 이렇게 플러그인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넥스트가 나보다 좋으면 넥스트를 커런트로 만들고 그냥 스탑하면 돼. 더 이상 안 돌아가. 근데 넥스트가 나보다 worse야. 나빠. 그러면 좋은 거 있을 때까지는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힐 클라이밍, 오리지널 힐 클라이밍이 일단 플러그인이 돼 있고요. 이 오리지널 힐 클라이밍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이 커런트 노드를 랜덤으로 계속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찾아요. 그래서 랜덤 노드 하나 만들고 힐 클라이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찾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제일 좋은 거라고 베스트라고 기억해 놓는 거예요. 좋은 거 찾았으면. 그런 다음에 어떻게 아이터레이트되잖아요. 랜덤 노드를 다시 하나 박아. 그리고 힐 클라이밍 돌려. 그런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베스트하고 내가 지금 찾았는 베스트하고 비교해가지고 제일 좋은 베스트가 남겨. 그래서 힐 클라이밍을 할 때 아이터레이티드는 힐 클라이밍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랜덤 노드를 계속 받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녀석을 마지막에 내가 킵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이 이제 iterated hill climbing with random node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당근질 기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로컬 서치를 하다 보면 로컬 옵티마에 갇히게 되는 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BFS, DFS, A-star, branch and bound 이런 것들을 쓸 때는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제일 좋은 걸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비싸.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싼 정보를 싼 디바이스를 써서 서치를 몇 번만 안 하고 잘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로컬 서치를 쓰게 되면 싹 어느 정도는 나와. 근데 문제는 로컬 옵티마에 갇힌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 옵티마에 갇히는 상황을 예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떠한 랜덤 상황에서 초기에 랜덤으로 봤던 어떤 체스판이죠, 그죠? 그 상황에서 뭔가 상황이 좋아질 때마다 힐을 클라이밍 했던 거야. 힐 클라이밍. 상황이 좋아질 때마다, 즉 우리의 서로 싸우는 퀸 개수가 줄어들기만 하도록
이렇게. 그게 힐 클라이밍과 아이트레이티드 힐 클라이밍의 기본적인 방법이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여기서 알고리즘의 테크닉에 실패를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실패를 허용해야 성장을 하잖아. 그래서 얘한테 사이드웨이 무브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얘가 출발했는데 조금 별로인 대로도 갈 수 있는 거야. 심지어는 다운도 할 수 있는 거야. 내려갈 수 있는 거야. 내려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사실은 글로벌 옵티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sideways, downhill 계속 올라가는 것만 찾는 것이 사실은 옵티마예요. 로컬 옵티마예요. 우리가 그리디하게 나가잖아. 아, 나 공부 더 하는 것보다는 SK 10억과 상여금 준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게 가도 괜찮아요. 그리디 전략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보장한다. 근데 너의 능력이 정말 출중해. 그냥 SK만 있기에는 너무 이제 이 능력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현재는 약간 다운된 상태에서 조금 스타터 이렇게 다운힐 무브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이제 뭔가를 더 배워서 자기 회사를 만들고 또 M&A 해가지고 M&A 요즘 하면 몇백억씩 들어오잖아요. 마이너스 M&A도 있다 하긴 하더라.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훨씬 더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런 형태의 다운힐 무브를 허용하는데 이 다운힐 무브를 허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시뮬레이티드 어널리틱 당근질 기법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 당근질 기법은 정말 옛날에 대장장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티드 어널링이라는 자체의 말 자체가 당근질 한다는 뜻인데 이게 우리가 어떤 조형물 같은 걸 만들 때 내가 쇠를 거의 녹을 정도로 잘 구워서 그것을 두드려서 당근질을 해서 두드려서 금방 잘 안 식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식는지 공학 수업에서 배우고 있죠. 금방 안 식어요. 그래서 걔를 조금 물에다가 살짝 넣었다가 조금 식혔다가 다시 꺼내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두드려요. 그리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시 넣어서 빼고 다시 두드리고 이걸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온도가 완전히 temperature라고 하는 이 온도가 완전히 내려가면서 더 이상은 이 물체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근질을 하는 이러한 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보이도록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온도가 뜨거울 때는 사이드웨이 무브를 최대한 많이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온도에 적합하게 사이드웨이 무브를 조금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초반에는 실패가 많아. 실수와 실패가 많아. 그걸 허용해 주는 게 초기 시작할 때는. 그런데 나처럼 이제 나도 물론 성장해야 돼요. 나도 계속 성장 중이야. 너무 피곤해. 내가 이 나이 먹어서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나? 책도 읽고 뭐도 봐야 되고. 근데 이제 나처럼 어느 정도 상당하게 성숙한 상황에서 완전히 실패를 허용하는 형태의 작업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나랑 떨어지는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패, 사이드웨이 무브를 허용하지 않고 초기 시점에는 사이드웨이 무브를 많이 허용해서 글로벌 옵티마를 찾을 수 있는 밑바닥 우리가 그거를 exploration이라고 해요.
탐험, 밑바닥 탐험을 초기 탐험을 많이 허용해주는 그러한 기법을 우리가 시뮬레이티드 어닝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그 전문 용어로만 듣게 되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뮬레이티드 어닝은 better solution이 아니어도 선택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확률을 쓸 거다. 확률적으로. 이것이 아까 봤던 스토캐스틱 힐 클라이밍이라는 것도 봤었죠, 그죠? 요거랑도 연결이 될 거야. 알고리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시뮬레이티드 어닝, 이 알고리즘을 시뮬레이티드 어닝 알고리즘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 알고리즘을 살짝 바꾸면 스토캐스틱 힐 클라이밍이다라고 봐도 돼요. 스토캐스틱 힐 클라이밍의 작은 하위 그룹으로 시뮬레이티드 어닝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자, 그래서 시뮬레이티드 어닝 알고리즘은 이렇게 생겼어요. 체스를 하는데 체스에 현재 판이 있어. 체스에서 넥스트를 찾아. 넥스트를 찾은 다음에 이 넥스트를 기존의 힐 클라이밍이면 어떻게 했어요? 넥스트가 좋으면 바로 선택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걸 우리가 앞에 한번 그런 용어 봤는데 deterministic하게 그런 용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확률을 보고 선택하겠다라는 거야. 확률을 보고. 어떤 확률이냐? 나는 시뮬레이티드 어닝을 쓰니까 저 T라고 하는 temperature, 온도와 현재 성능과 그 다음 next 성능을 조합해서 우리가 온도는 보통 모델링 할 때 exponential 쓰잖아요. 진동은 vibration은 sin, cosine 많이 쓰고 물론 sin, cosine이 exponential하고 같은 함수예요. 같은 함수인데 보통 이제 표기를 할 때 진동하는 거는 sin, cosine을 많이 쓰고 온도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거든. 아니면 올라갈 때도 exponentially 올라가거든. 폭발적으로. 그래서 모든 모델링은 이렇게 exponential 많이 씁니다. 이런 확률을 갖고 확률을 보고 내가 얘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티드 어닝 알고리즘을 보게 될 때는 내가 현재 노드와 넥스트 노드의 성능 차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온도라고 하는 T라는 것도 계산해서 이 성능 차이와 온도를 봐가면서 이 노드를 내가 잡고 그 다음 노드로 나갈지 말지를 선택하겠다. 자, 그러면 이 확률 계산하는 수식 잘 보고 있죠? 1 플러스 exponential 우리가 어닝 담금질을 하고 있으니까 온도 관련해서 exponential에 t에 vc 마이너스 vn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최대화시키는 이제 제로원 뎁 세트 물건 집어넣는 그죠? 그것도 하나의 탐색 문제였잖아요. 최대화시키는 문제를 내가 풀고 있어요. 뭔가를 max로 시키고 있는데 VC는 120이야. 나는 현재는 120kg까지 다닐 수 있는데 그 다음 next 스텝으로 가면 107밖에 안 되는 거예요. next 스텝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일 때 그러면 내가 VC 마이너스 VN으로
지금 계산을 잘못했지 않나?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세요. 온도 타임 t에 따라서 초기에 내가 타임 t를 내가 한 50초 동안 앞으로 볼 거야 라고 하고 t를 50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보세요. 여기 알고리즘을 다시 보면 이 t 값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t 값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많이 선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내가 조율을 할 텐데 이 알고리즘이 지금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네. 좋습니다. 일단 이 t 값을 50에서 1로 일단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50에서 1로 온도가 높을 때에서 낮을 때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온도가 높을 때에서 온도가 낮을 때까지. 이렇게. 그러면 온도가 높을 때는 그 노드가 나빠도 선택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 그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50에서 50, 20, 15, 1 이렇게 온도를 낮출 거야. 50, 20, 15, 1 이렇게 온도를 낮추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current 120과 next 107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확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자료를 뽑아놨는데 지금 못 가지고 들어갔거든, 조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A4 용지에 학번 이름 쓰고 학번과 이름을 쓰고 지금 온도가 높은데 온도를 낮춰갈 때의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학번 이름 써서 출석 자료로 제출할 거니까 종이 아니면 자기 스크린 찍을 수 있으면 찍으면 됩니다. 확률로 보여주세요. 내가 현재 정도는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의 값은 120이야. 자, 그럼 이제 뭔가를 찾아서 넥스트 노드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 넥스트 체스판의 그 가치가 107이야. 그죠? 그러면 얘가 120이고 얘가 107이야. 자, 그럼 이제 확률 계산 가능하겠죠? 확률 계산이 가능한데 뭐에 따라서 이제 계산이 되겠어요? 온도 T에 따라 계산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를 되게 높은 온도 50에서 차츰차츰 변경시켜 가면서
찍어서 사진 찍어서 메일로 출석 보내세요.